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우선. 예, 반갑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픈카를 사고 싶었어요. 네. 오픈카를 사고 싶었는데 종류가 너무 많았는데 저렴하게 살려면은 아우디 TT나 미니 로드스터 같은 것들 중고로 사는 방법도 있었고, 아니면은 2,400 카브리올레를 사려고 했는데 가격이 1억 가까이 되다 보니 하다 보니까 GTS까지. 아, 요거 그러면 얼마 정도? 차량가는 옵션 포함해 1억 3천 초반, 1억 3,100 좀 넘게 들었었고요. 네. 취등록세랑 보험비에서 거의 4,500, 1억 4,500 가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1년에 23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230. 예. 기름값은 뭐 타기 나름이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주행거리가 얼마나? 주행거리는 그때그때 좀 많이 다른데요. 일단 연비로 계산하면 시내 주행을 하면 한 7 정도 나오고요. 도로에서 항속 주행을 하면은 밝기 나름이긴 한데 한 11, 2 정도는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발콘을 잘하시네. 아니, 이거를 발권하고 탈 거는 아니라고 기름값 아끼려고. 근데 잘 나오는데요? 연비는 차가 작아서 그런지 괜찮습니다. 그러네요. 예. 기본적으로 마트 정도 다니시는 거는 충분하고요. 앞쪽은 좀 깊고 좁은 대신에 깊어서 뭐 마트에서 장바구니 같은 거는 충분히 적재가 되고, 뒤쪽은 근데 좀 낮습니다. 좀 넓은데. 네네. 그래서 가령 저 같은 경우는 골프백, 스탠드백을 드라이버 빼고는 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드라이버는 그 위에 어떻게든 꾸겨 넣으면은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고성능 차를 많이 타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911이나 좀 더 높은 급으로 가셔야지 출력이나 이런 것들 좀 만족하실 것 같고요. 저같이 많이 뭐 달리지 못하고 포르쉐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래서 포르쉐를 다들 좋아하는구나, 그 정도 맛을 충분히 느끼게 해주는 차.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아주 소년 같은 웃음을 갖고 계시는 우리 차주분과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누구 서태지 약간 느낌 드는데? 그죠? 아니야. 아니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까만용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네, 감독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저번 주에 뭐 하셨어요? 저는 좀 휴식을 좀 취했습니다. 이놈의 인제 스피디움이 3주 동안 열어주질 않아가지고. 그렇죠. 누가 도대체 대관을 할 걸까요? 포르쉐 애들. 포르쉐. 근데 오늘 또 우리 차는? 포르쉐. 뭐야 이거? 벌레 들어왔어, 벌. 야, 너무 이거 무섭다 진짜. 이거 진짜 너무 무섭다. 이거 어떻게 하죠? 나 이거 진짜 무서운데? 어디 갔어? 야, 씨, 간 거 같긴 해요. 있어요? 날아다녀 막 계속. 씨! 나 진짜 감독님 이거 카메라에 다 나갔잖아. 이거 나 진짜 너무 나 이거 상관없어 진짜. 나 심장 너무 뛰어. 심장. 생각하고 오늘은 포르쉐 박스터 네. GTS 모델. 네. 고성능이죠. 어쨌든 뭐 포르쉐 간단하게 좀 훑고 넘어갈 볼까요? 역사야? 네. 해주세요.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그 모터스포츠의 일단은 선구자? 원조격. 아버지. 네. 아무튼 원조격으로 했기 때문에 이 718이라는 모델 자체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1950년도에 718이라는 이런 오픈형 레이스카를 만들었었어요. 네네. 그때 당시에 꽤 잘 나갔던 그 718이라는 모델을 그대로 여기다가 이름을 새겼는 거예요. 요새 환경 규제나 이러면서 엔진이 다운사이징이 많이 됐잖아요. 네네. 이 녀석이 3.5세대인데 네. 요 전세대 모델 같은 경우가 V6 모델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4기통. 네. 네. 4기통짜리인데
그때 당시에도 1500cc 4기통짜리로 만들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 718이라는 모델.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꽤 빠른 차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포르쉐에서. 근데 그거를 718을 여기다 좀 맞추면은 약간 이거 마케팅 쪽으로도 좀 좋고 위에 역사도 한번 읊어주고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고 해서 718을 넣은 것 같은 느낌. 아 거기다 이제 억지로 약간 넣은 느낌. 네. 그래도 결과적으로 먹혔잖아요. 먹혔죠. 네. 일단은 오늘 제가 서킷을 먼저 타고 지금 차를 탔는데 네. 굉장히 그냥 기분 좋게 리뷰를 하고 싶다. 아 다행이네. 요 정도까지만. 포르쉐에서 박스터는 그 우리나라에도 있거든요. PCK라고. PCK. 네, 포르쉐 클럽 코리아. 그리고 PCA. 포르쉐 클럽 아메리카. 아메리카. 네. 네. PCC. 차이나. 네. 뭐 아. 그런 식으로 각 전 세계별로 포르쉐 클럽이 포르쉐를 사는 사람들은 그 클럽에 가입이 돼요. 이 박스터를 타면은 그 클럽에서 무시당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얘는 감독님 아마 하체 리뷰하면서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네. 912라고 하체를 거의 비슷하게. 네, 그랬다 쓴다고 그랬어요. 얘기를- 까레란가? 네. 네. 근데 사실 이게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에요. 동생인데 네. 형들 지금 다 씹어 먹어버리는 지금 상황에. 그래서 지금 포르쉐 클럽 코리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아니 가격도 물론 비싸긴 하죠. 그렇죠. 1억이 넘어요. 네, 1억 5천 정도 해요. GTS 같은 경우에 옵션 풀옵션으로 다 넣으면. 그렇죠. 이 차 주면 1억 3천 얼마예요? 네. 자 어쨌든 그 2500cc 네. 네, 그 모델 중에 세 가지 모델이 있어요. 박스터에는 네. 포르쉐 박스터 모델, 박스터 S, 그 다음에 이 녀석인 박스터 GTS 모델이 있는데 네. 박스터 같은 경우에는 2000cc, 네. 그다음에 박스터 S는 2500cc 싱글 터보. 네. 얘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 2500cc고 싱글 터보. 근데 아 얘도 싱글 터보예요? 네, 근데 뭐가 다르냐? 네. 15마력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 포르쉐 이 양반들이 그 이슈 매핑 있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좀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그 터빈도 뭐 자료조사 해보니까 터빈이 조금 다르고 네네. 흡기 쪽에 들어가는 게 조금 다르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000만원을 매핑 가지고 좀 장난을 친 게 아니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아니라는 거지. 이게 웃긴 게 네. 보증이 네. 4년 무제한이래요. 근데 얘만 모니터만 2년이래요. 모니터에 자신이 없나? 다른 건 다 자신 있는데. 하여튼 또 차주분이 이거 옵션 중에 한 게 18웨이 시튼 18가지가 방향으로. 기능이 된다는 네. 얘기겠죠. 그거는 우리 까만 형한테는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필요한 그렇죠. 거 아니에요? 저 지금 네. 이 차가 사실 그렇게 큰 차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포지션이 지금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네. 지금 이 루프를 지금 열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 다 열고 가는데도 바람이 그렇게 막 심하게 받는다는 느낌 안 나요. 아 저는 눈은 전혀 이렇게 영향이 없는데 뒷머리가 머리. 좀 날리고 좀 네. 날리죠. 그래도 오픈 에어링 좋은데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날씨를? 근데 좀 아쉬운 게 저는 이거 충분히 제가 봤을 때 하드탑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왜 굳이 소프트탑으로 하는지. 항상 소프트탑을 박스터는 이제 고집을 하니까 그거 싫으면 그냥 카이맨 타라. 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소프트탑을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아 이유는요? 강성이 안 나와서. 네. 네. 사고 났을 때도 네, 그런 그렇죠. 것도 좀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래서 나온 게 타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가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희 오늘은 또 코스가 달라요. 여기 인제 스피드용 근처인데 네. 약간 고소 바인딩이에요. 고소가 있는. 네. 자, 갑니다. 지금 모드는 노멀 모드. 차량 기어도 좀 오프해요. 변속이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부드럽게 타라. 아까 제가 서킷에서 차 탔을 때는 스포츠 플러스로 놓고 타가지고 변속이 엄청 빨랐거든요. 네. 근데 일단 스포츠부터 해볼게요. 변속 바뀌는. 다시 한번 스포츠 플러스.
달릴 때는 무조건 스포츠 플러스. 달릴 어떤 때는 점 무조건. 때문에? 변속. 네, 변속. PDK 7단. 네, PDK 10단인데 네. 기어비가 종감속이 조금은 롱이에요. 네, 롱기어 타입인데 지금 이 가지고 있는 출력과 힘을 쓸 수 있는 RPM의 영역 구간하고 기어비하고 되게 잘 맞아요. 미션이 가지고 있는 그 반응 속도와 어마어마한 그 비트감, 네. 그러니까 레이스용 시퀀셜 미션이 다는 듯한 그 정도의 빠른 스피드가 느껴져요. 그리고 이 녀석의 차의 힘이 엄청나게 막 대단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지금. 근데 뭐가 있냐면 차가 되게 가벼우니까 그 힘이랑 이 미션하고 같이 궁합이 잘 맞아가지고 차가 되게 경쾌하게 나가는 느낌이에요. 이 녀석을 진가를 제대로 타려면 이렇게 타야 돼요. 수동으로. 보세요. 자, 일단 보세요. 다운 칠 때 보세요. 다운 칠 때. 와, 죽인다 진짜. 기아가 RPM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도 다운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제가 수동 기아로 마음대로 누는 것처럼 해도 내려간다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타이밍에. 갑속. 제가 그래요? 감독님하고도 리뷰 때도 그랬고, 차는 말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얘기한 거거든. 이 느낌 차 타는 맛이 나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가장 좋은 부분은 물론 이 파워트레인 부분은 상당히 좋지만 이거예요. 자, 제가 코너링을 이 지금 코너링에서의 롤이 생겼을 때 버텨주는 게 있잖아요. 횡지값이 엄청나게 높아요. 횡지값? 네. 그 얘기는 뭐냐면 G값이 높으려면은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돼야 돼요. 쇼겁쇼바가 뭔가가 좋던지 혹은 타이어가 그립이 상당히 좋던지. 물론 지금 꽂혀있는 타이어도 파일럿 스포츠 4S예요. 되게 좀 하이 그립 타이어긴 맞아요. 이 타이어도 좋은데 그것 플러스 더 잘해주는 게 뭐냐면 박서 엔진이라고 있잖아요. 박서 엔진. 박서 엔진의 모형은 감독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해요 감독님. 이게 엔진이에요. 이게 엔진이에요. 이거하고 어느 게 안정감 있겠어요? 이거죠. 네, 이거예요. 바로 박서 엔진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눕혀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피스톤의 방향이 4기통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서 있거든요. 13, 24, 13, 24 이렇게 터지거든요. 박서 엔진은 양쪽으로 이렇게 터져요. 그래서 마치 그 피스톤이 나가는 게 옆으로 나간다 그래서 복싱 선수 간다 그래서 박서 엔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좋냐면은 이게 낮춰놨잖아요. 그럼 무게중심이 서 있던 놈이 내려가니까 이게 중심 자체가 저중심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중심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코너링에서 하중을 이렇게 딱 걸잖아요. 그때 차의 하중을 눌러가지고 타이어의 그립을 딱 지지를 해줘요. 그러니까 오뚜기를 갖다가 바닥에다 완전히 깔아놓은 거예요. 바닥에. 물론 지금의 타이어의 그립도 상당히 좋고 쇼겁쇼바의 세팅도 상당히 잘 해놨어요. 되게 쫀득하게 리범프 느낌도 상당히 좋고 범프 느낌도 아주 하드하지도 않고 적당하게 지금 던스톱 아주 하드하지도 않게 정말 잘 맞춰놨는데 가장 인상적인 거는 이 박스 엔진의 그 무게 중심 설계가 너무 잘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의 이 엔진 방식은 911 911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미션이 앞쪽으로 돼 있고 엔진이 뒤로 돼 있어요. 그래서 RR 방식의 그 모양을 해주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반대로 돼 있어요. 우리 뒤쪽으로 엔진이 바로 있고 미션이 저 뒤쪽으로 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까지 더 플러스 뭐가 돼 있냐면은 엔진에 드라이 썸프 방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드라이 썸프 방식이에요. 박서 엔진은 기본적으로 드라이 썸프 방식을 채택을 해야 돼요. 엔진도 너무 안으로 넣어놨고 그래서 오일팬을 따로 만들어놔서 그 트렁크 쪽에서 열어가지고 오일을 넣을 수 있는 게 그게 드라이 썸프로 바로 들어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단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단점도 있죠. 오일이 이쪽에 있어서 피스톤이 이렇게 왕복운동하면서 오일이 여기 계속 고여 있는 거예요. 이게 고여 있다 보니까 키로수가 워낙 오래되게 되다 보면은 이 오일이 그 교환을 해야 되는데 계속 몇 년 동안 이게 키로수가 남는 동안에 고여있구나. 계속 고여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럼 차를 옆으로 세워야겠네요. 빼주면. 괜찮은데요? 차를 옆으로 세워서. 그럼 그거를 어떻게 그럼 보완을 해요?
보완하는 방법이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실린더랑 네. 그다음에 피스톤이나 이런데 그 얘네들만의 코팅 기술이 있어요. 소재 같은 거랑 코팅 기술로 그거를 좀 카바를 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게 오늘은 정말 좋지만은 이게 10만 킬로를 넘었을 때 얼마만큼 이 박스 엔진의 내구성이 과연 이걸 해줄 수가 있겠느냐, 그게 저는 관건인 거죠. 어쨌든 간에. 근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탑을 소프트 탑을 100 오픈하고 타고 있잖아요. 네. 이런 데서는 사실 운동 성능에 이게 많은 영향을 주지는 않죠. 지금 상태로는 사실 셰시 강성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지금 타는 느낌으로는. 요거 전 세대 모델, 2세대 모델 중에 우리 범스에 오시는 분이 친구가 하나 있는데 비가 엄청 오는 날 이게 배수구가 있거든요. 네. 우리 들어와서 빠진 데가 있는데 네, 거기가 낙엽이나 뭘로 이렇게 들어가서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트랑 여기가 물이 완전 이만큼 모여가지고 그 수리하는데 진짜 엄청 애먹었거든요. 그런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소프트탑 같은 경우에 어쨌든 햇빛을 너무 강하게 받으면은 색이 막. 네, 색도 변질되고 낡아가지고 막 구멍도 나고 그럴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스티어링의 이 움직임 반응은 보세요. 완전 1대1은 아닌데 0.5 정도 박자가 조금 늦긴 한데 그래도 빨라요. 되게 쫀득하게 움직여져. 그리고 쇼급쇼바로 오는 것과 스티어링이 되게 쫀득하니까 이것까지 같이 쫀득해지는 감성적으로 오는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악셀레이터는 사운드를 들어보시면은 이게 터보차잖아요. 싱글 터보인데 보세요. 뭐예요? 터보차인데 감성적으로 오는 느낌은 NA차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 리스폰스 때문에. 네. 그리고 터보차임에도 불구하고 RPM 회전수를 7,500까지 쓸 수 있다는 거. 그것도 꽤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박스터 모델과 박스터 S 모델, GTS 모델의 이제 차이 중에 2000cc와 2500cc 뭘로 올렸느냐. 엔진은 똑같거든요. 네. 엔진 피스톤의 보호 사이즈 있죠. 네. 피스톤의 보호 사이즈가 2mm 오버 사이즈예요. 그걸로 배기량을 늘린 거예요. 거기에 엔진 부분에 또 중요한 부분 하나가 원래 캠샤프트 주물로 이렇게 만들거든요. 네. 주물로 해가지고 두껍게 해가지고 만들어요. 근데 얘는 중공 샤프트. 중공 샤프트는 가운데가 폈다는 얘기예요. 가운데가 폈다는 건 뭐냐면 가벼워요. 그렇죠. 가볍게. 그러면 이 회전이 돌아가는 회전수가 리스폰스가 엄청 좋은 거예요. 그것도 이 엔진에 좀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한번 다시 달려볼게요. 자, 브레이킹! 지금 네. 제동도 상당히 좋았는데 지난번에 제가 RAS를 탔을 때 네. 엔진이 뒤에 있는데 하중이 잘 안 걸려가지고 ABS가 좀 빨리 좀 들어오는 느낌이 좀 나고 그런 말씀을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네. 이 RA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타시려면은 브레이크를 먼저 살짝 시작한 이후에 꾹 누르세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네. 얘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이 밸런스가 중심이 엔진이 너무나 앞쪽으로 들어와 있고 저중심 운석이가 돼서 앞쪽까지도 영향을 상당히 주고 있어요. 그냥 밸런스 좋게 4개 다 꾹 누르는 느낌. 상당히 안정감 있게 차가 선다는 거예요. 너무 지금 빡아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이거 좋은 거 좋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이 롤이 오는 느낌이 적당한 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타이어 트랙션이라든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주는 게 되게 안정감 있어요. 길이 안 좋은 구간이 있는 데서도 지금 그립을 찾아 나가요. 그게 되게 인상적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중에 걸리면서 리어가 들리는 것들을 방지해주는 게 엔진의 그 위치 때문에 기어 돌아가는 것도 되게 스무스하고 부드럽게 빠져나가는 게 진입대에도 너무 안정적. 그러니까 브레이킹하면서 들어갈 때 들리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세팅이 너무 잘 해놨어요. 진짜 스포츠카라는 말이 정말 어울리는 차인 것 같아요. 진짜. 이러니까 외계인이 차를 만들었다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감독님, 코너링이나 트랙션이나 이런 고속 와인딩까지도 이 정도가 걸러진다는 거는 직선에서 고속에서도 엄청난 트랙션이 확보가 될 거고 매우 안정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상태라는.
일반 분들이 이 차의 한계를 끌어내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위험하죠. 네. 그리고 네. 그 얘기는 약간 모순이 있을 수 있거든요. 웬만큼 잡아 돌려도 다 갈 거예요 코너를. 근데 어느 순간 배신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차는. 만약에 한계가 60이다. 네. 60이면은 60에서 차가 날아가서 사람이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계가 120에 있어요. 네. 그럼 그 한계를 뽑아내려면 120까지 달려야 되죠. 그렇죠. 그 120 상태에서 차가 배신을 했을 때는 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꼭 필요한 말인데. 네, 정말이에요 이거 진짜. 우리 한번 이거 닫고 한번 타봐요. 알겠습니다. 오, 이 개폐 속도가 엄청 빠르네요. 네. 브레이크 프론트 쪽은 포피인데 네. 그냥 캘리퍼만 봤을 땐 저거 6P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의 포피더라고요. 캘리퍼가 굉장히 크고 모노블럭이더라고요. 네. 모노블럭의 장점은 강성이 하나로 그냥 만들 때 나왔기 때문에 엄청 좋거든요. 이거 질문 중에 그게 되게 많아요. 데일리로스 어떨지. 네. 데일리로서 충분해요. 그렇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적당한 롤을 가지고 있으면서 쫀득하면서 이런 방식도 넘어가는데 전혀 일도 불편한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데일리 서킷 차로 타도, 그리고 여행도 다닐 때 이게 트렁크가 사이즈가 좀 커요. 네, 맞아요. 앞뒤로 카메라가 네. 들어갔어요. 카메라 그래서 트라이포드가. 저 지금 솔직히 이번에 리뷰하고 나서 어쩌면 이거 사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딱 하나 감독님. 이 녀석이 내구성이 과연 버텨줄 수 있을 것인가. 네. 차주분이 네. 신경외과 원장님이에요. 진짜 저 허리가 안 좋은데 네. 저 허리 좀 어떻게 좀. 아마 오시면 잘해드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예민하실 텐데 아무래도 네. 척추랑 그런 쪽으로 되게 이거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시트가. 근데 또 병원이 지방에 있어요. 집은 서울이신데. 네네네. 그래서 좀 먼 거리를 이걸로 갖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분은 편하시다. 네. 근데 저는 되게 힘들었어요. 진동도 좀 있고 의자도 사실 불편해서 장거리 1시간 이상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오디오 노멀인데 괜찮아요. 네. 근데 이거 차주분은 이게 업그레이드 보스 걸로 하면 400만 원인가 더 줘야 되는데 네. 뭐 그거 고려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디오도 괜찮더라고요. 기본 옵션. 실내는 사실 그 지난번 우리 카이엔이나 파나메라 탄 거보다는 너무 심플하죠. 네, 되게 심플하고 그 차를 탔을 때는 진짜 마치 뭐 고급스러움의 네. 럭셔리의 막 끝판왕이라는 느낌이면 이 녀석은 뭐 스포츠 카로 그냥 아예 그렇죠. 목적을 두고 한 그런 느낌이 좀 나요. 네. 이런 차 많이 협찬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달리는 차를 하니까 확실히 까만형의 그런 막 생기가 살아서 네, 저 사실 오늘 날 새고 왔거든요. 그래요? 근데 날 샜는데 생기가 막 넘쳐 막 지금. 안녕하십니까 오토라인 시청자 여러분. 지금 리뷰 가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광고를 해야 돼서 나왔습니다. 리뷰를 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버바팀 OTG 카드 리더기입니다. 이게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 블랙박스가 여러분들 차에 달려있죠. 그리고 수입차들 같은 경우에는 요새 LCD 창이 없는 순정 상태의 블랙박스가 나오는데 바로바로 만약에 혹시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뭔가 확인을 해야 될 때 이 마이크로 SD 카드를 빼서 휴대폰에 넣고 막 이게 번거롭잖아요. 이걸 갖고 다니시다가 여기다 꽂고 핸드폰에다가 그대로 장착을 딱 하시면은 바로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넘겨서 바로 보고, 그리고 또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막 영상 같은 거 보험사에다가 또 보내줘야 되고 뭔가 자료를 또 빨리빨리 할 때 휴대폰에 영상이 있으니까 바로 그냥 송출하기가 편하게 할 수밖에 없겠죠. 또 장점이 여기 보시면은 옆에 칸에 큰 거 사이즈 있잖아요. 그것도 들어가요. 그게 들어가면 좋은 게 SD 카드. 네, 그거를 하면은 카메라 같은 거 DSLR이나 뭔가를 찍고 나서 빼서 바로 휴대폰으로 바로 저장해가지고 바로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전송이라든지 이런 것들 빨리 될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은 컴퓨터로도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얼마 안 해요 가격이. 네, 버바팀에서 나오는 건데 그냥 필수품으로 하나 갖고 계시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소개를 드립니다. 많이 판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뷰 계속 해야 되잖아요. 저희 메이커에서 안 받으려면 열심히 팔아야 됩니다. 자, 오늘도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리막 헤어핀이랑 여기 헤어핀 하면 되는 거 아니고? 너의 어떤 모습이든 그건 다 내가 아닌데 더 많은 걸 바랐네. 우린 점점 더 다르게 걸어가. 우린 점점 더 먼 곳에 이르네. 아니 다른 우린 Get me out of here. Let me go. Set me free.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서킷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채기를. 닌자 스피디움 내에서 계속해서 포르쉐하고 저기 보이는 에스턴 마틴, 그 다음에 맥라렌, 요 차들이 여기서 다 빌려가지고 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3주간의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오늘 크린랩을 낼 수는 있을래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현재 상태는 완전 일반 도로에서 하는 그 오토 모드 상태입니다. 토크가 상당히 세다라는 느낌보다는 보통 시합차 타면은 이렇게 그 차량의 출력보다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되게 경쾌하게 가볍게 나가는 느낌이 나는데 그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미드십 엔진에 대한 게 몸으로 확실하게 오네요. 자, 풀가속. 전자장비 똑똑합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미션 변속 상당히 빠르고요. RPM 7500에서 변속되고요. 직선 스피드 현재 217, 220. 오! 야, 너무 재밌는데요? 뭐야 이거? 이거 지금 제가 완전 노멀 모드인데 이거 스포츠 플러스로 놓게요. 야, 바로 배기 사운드 바뀌었죠. 여기서 전자장비까지 한번 꺼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패들 시프트가 지금 안 먹는다 그래서 제가 수동으로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RPM이 상당히 많이 떠있는 상태에서도 기어가 내려갑니다. 막히면 안 되는데. 앞에 차들이 너무 많아. 안 돼, 제발. 딱 막혔어. 맞아. 씨, 라인. 막혔어요, 마코너에서. 그래도 빠릅니다. 그래도 빨라요. 와, 차량의 밸런스와 횡지값을 잡아주는 게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리고 스티어링 반응이 빠르면서도 민첩하면서 쫀득한 느낌이 나요. 정말 신기하네요, 진짜. 미드십 엔진인데 수평대항 엔진이니 이것 때문에 뒤쪽에 그립이 날아가려는 느낌이, 그러니까 물론 날아가긴 날아가요. 제가 워낙 가속을 워낙 강하게 하니까 뒤에가 흐르기는 하는데 그 잡아줄 수 있는 한계치가 엄청나게 높아요. 이거보다 지금 끄는 기록보다 더 빨리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2500cc예요. 4기통 싱글 터보. 얼마 전에 벨로스터 N을 탔을 때도 제가 레이스카, 그러니까 양산된 레이스카를 타는 것 같다고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조금 그레이드가 꽤 높은, 생각보다 높은 시합차를 타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 이게 차지!
이게 지금 땀이 엄청 나고 더운데 너무 재밌어요. 진짜 너무 재밌어요. 코너링도 너무나 안정적이고 직선도 상당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그 빠르다는 게 차의 힘이 포텐셜이 어마어마해서가 아니라 차가 너무 가볍게 나가요. 너무 경쾌하게. 그리고 RPM도 사실 제가 시합차 쓰는 RPM 7,500 정도 쓰는데 딱 거의 똑같이 쓰니까 기아 포인트 이런 것도 너무 비슷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왜냐하면 얘 미드십이잖아. 그거 걔는 RR 방식이잖아. 그거에서 오는 이점도 있는데. 이게 지금 거기서 오는 게 엄청 커 지금. 제가 감독님한테 좀 부탁을 해서 원래는 한 번 하고 그냥 끝내는 건데 한 번 더 요청을 해서 베스트 트랩을 한번 끊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500cc 4기통 박스터 GTS 이 녀석이 어디까지가 한계인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는 235, 35, 20, 그 다음에 뒤에는 265, 35, 20이었는데 이 녀석이 지금 가지고 있는 트레드에는 300이에요. 그러니까 미슐린 타이어에 컵2라는 타이어가 하이그립 타이어가 있는데 그거 바로 아래 타이어래요. 그리고 사계절까지는 아니고 웬만한 뭐 B도 되고 서킷도 되고 여러 가지 다 되는 타이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타이어도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 타이어도 사실은 제가 지금 이 차를 좀 즐겁게 또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록을 내는데 어느 정도의 많은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물론 차도 좋은 것도 사실이지만 타이어 영향도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갑니다. 자, 바로 S 플러스에다가 전자장비를 바로 끝까지 다 끄고 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록 단축은 했는데 단축은 했는데 원하는 저는 나오진 않았어요. 감독님 보세요. 약간 루스가 있었어요. 욕심을 너무 부렸어요. 라인이 훅 풀었어. 이럴수록 욕심 버려야 되는데. 너무 욕심 부려가지고 이번 코너도 역시 여기서 지금 다 실수했어요.
데일리로 타셔도 돼요. 데일리 타시고 서킷 오셔서 서킷 타시고 와인딩 타시고 여행 가시고 다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로드스터로만 비교를 하면은 비교할 수 있는 차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 녀석하고 비슷한 금액대, 가격대로 얘기를 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벤츠 AMG나 아니면은 뭐 M 종류, M3, M4 이쪽으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근데 2500cc 4기통이지만 압도해요. 일단은 카이맨이랑 이 녀석이랑 그냥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뚜껑이 있냐 없냐, 오픈을 에어링을 할 수 있냐 없냐, 그냥 그 정도인데, 이제 비교를 하는 이유 자체가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셰시엠 바디 강성 있잖아요. 그 바디 강성이 오픈 에어링이다 보니까 위에서 지지해 주는 게 없다 보니까 이게 과연 강성이 나올 것이냐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만 타본 느낌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아주 막 강성이 나쁘다 이런 느낌 못 받았어요. 이거 좀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이 강성이 시간이 지났을 때도 이 정도 강성이 나올 수 있느냐,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차 상태로 놓고 봤을 때는 뭐 카이맨을 선택을 하던 이 녀석을 선택하든 오픈 에어링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 녀석이 더 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레이드가 너무 높다 보니까 제가 사실 타면서 마치 레이스카를 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레이스카 중에서 좀 상위 그레이드에 있는 레이스카를 타는 느낌을 받아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와인딩에서도 제가 오늘 타는 모습 보시고 서킷에서 타는 거 보시고 이거 웬만해서는 다 잡아돌려 다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순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마 일반 도로에서 타면은 웬만하면은 타시는데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진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한계의 상태가 다른 일반 차가 60이면 이 녀석은 120이에요 예를 들면은. 근데 이 한계의 상태가 60에서의 사고가 났을 때와 120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 한계 그립이 영역대가 넘어가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추석 연휴들 잘 보내셨죠? 네. 저희가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 이미 추석 연휴가 지나서 10월 달쯤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벌써 한 해를 벌써 마무리하는 그런 시기가 오가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잘 마무리 하시는 그런 시간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모터라인 너무나 또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또 힘이 날 수 있는 그런 말들부터 해가지고 많이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너무 힘이 많이 나고 너무나 진짜 감사한 마음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은 모터라인에서도 우리가 기획을 해서 한번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감사의 마음을 한번 표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좋은 리뷰 보여드리도록 열심히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